예, 예, 반갑습니다. 김호찬입니다. 여기, 어, 여기 더보기에 보면 채팅창 있습니다. 채팅창. 그 채팅창하고 단톡방 두 군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석하신 분은 실명, 자기 이름하고 인사말로 출석 체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실명하고 이렇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단톡방 아니면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은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톡방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지금 교육 참석, 오늘은 이제 공개 특강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웨비나로 진행을 하고 2, 3, 4회 모두 웨비나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참석하실 분 오늘 신청을 받아서 단톡방에 별도로 초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들어보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직 인사 못하신 분 있는데 들어오신 분은 지금 오픈 채팅방 또는 지금 여기 줌에 더보기 오른쪽에 보시면 채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채팅 클릭하셔가지고 실명 자기 이름하고 인사말 남겨주시면 대신 출석 체크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공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들어오시는 분은 뭐 뒤로 들어오신 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화 마스터 과정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4회에 걸쳐서 오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케팅 자동화 마스터 과정은 이제 뭐 기수로 따져가지고 지금 15번째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번 마케팅 자동화를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앞에 제목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4기 때는 동영상 그 비대면 동영상 마케팅 자동화로 진행을 했고요. 15기는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든지 온라인상에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도움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회에 걸쳐서 여기 지금 공지 내용 다 보셨을 텐데 4회에 걸쳐서 왜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화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2회차 다음 주 목요일에는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실제라고 해서 노하우라든지 각종 도구라든지 전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전환율이 높은 랜딩 페이지 만들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인간 자석 무료 오퍼를 만드는 방법과 고객 공략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회차에는 매출을 올려주는 문자 카톡 마케팅 자동화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회차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 배경이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무실 뒤 배경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비디오는 이제 중지하고 화면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오늘은 이제 요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 왜 SNS 자동 판매, 왜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화인가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들어오신 분은 여기에 첫 번째 이 주소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셨으면 아마 여러분한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이 자동응답 메일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한 달 동안에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통신사도 되고 인터넷 사업자도 되고 마케팅 자동화 대행사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카카오, 이메일 포함해서 마케팅 자동화까지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스터 과정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있는 요게 지금 체험을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은 하셨을 것 같고 못 하신 분은 제가 휴식 시간에 1시간 하고 10분 휴식하고 진행을 할 텐데 휴식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해보셔야 이런 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왜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1부에서는 지금 왜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인가, 그 다음에 마케팅 자동화의 구축 사례와 노하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2부에서 나만의 잠재 고객 1만 명 도전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일부 들어보시고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은 휴식 시간에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케팅 자동화에 왜 마케팅 자동화가 필요한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2시간 열심히 떠들었더니만 4분짜리 동영상을 보니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데 동영상은 쉽게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동영상 보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씩 제가 여쭤볼 텐데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가 얘가 부족할 것 같아. 자,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리가 여기 스피커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작게 들려서 잘 안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리 나온 거는 전부 다 자막으로 나갔으니까 아마 자막 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셨는데 여기 그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30초 동안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못 찾으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10초 남았습니다. 5분 입력하셨는데 나머지 분은 다 채팅창을 못 찾으시나요? 예,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 주시면 재밌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드 제너레이션, 마케팅 자동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반복 구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 구매. 그래서 음소거를 제가 할 테니까 음소거 된 상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분은 제가 질문하라 그럴 때 소리 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소개 잠깐 하면 저는 위시폰드 코리아 지사장하고 프렌치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한 20년 종사를 했었고요. 글로벌 기업에 근무를 한 10년 이상 했고요. 그다음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이제 벤처도 하고 이것저것 IT 융합된 서비스 개발도 하고 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주로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자 또는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잘 되게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마케터, 프리랜서, 강사 이런 분들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같이 협업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 이렇게 강의 다 소리를 켜지 마세요. 네, 소리 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꾸 방해됩니다. 소리 켜시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SNS 자동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은 이제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객,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판매. 딱 3분 따라 하시네. 지금 참석을 한 61분이 하고 계신데 3분 따라 하시네. 자, 전부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슬라이드입니다.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3단계 구조 또는 마케팅 자동화의 3단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1단계 모객 따르고 있습니다. 모객, 양육, 판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모객에서는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수집하는 단계, 2단계에는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수집해서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계. 그다음 3단계에서는 이 어느 정도 내가 제공한 정보에 마음이 움직인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로 전환하는 판매 또는 전환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SNS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홍보,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홍보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GDN, 카카오 모먼트 같은 SNS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의 1단계에서 일단 랜딩 페이지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고객 정보를 받는 게 1단계 모객인데 이런 모든 웹사이트 또는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키워드 광고하고 뭐 카페 지식이 뭐가 다르냐? 1단계는 사실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단계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2단계에서는 수집된 이메일, 휴대폰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문자, 카톡, 이메일, 메신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늘 문자 하나 보내면 그 다음날 또 하나 보내고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스텝 문자, 스텝 메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캠페인을 통해서 전환을 하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저가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 상품을 구매한 사람한테 물티슈를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패키지 크로스 셀링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이 1년 동안 캠페인 스케줄을 만들어 놨고 특정한 시즌이 됐을 때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특히 지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날짜가. 거기에 맞는 사이클에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 1년 내에 판매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 자동화 도구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1년 지나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막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 3단계 구조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접점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지만 이게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일부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죠. 또 그 중에서 또 일부가 구매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깔때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객 단계에서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고객 DB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향력이 높여서 어느 정도 관심도를 높이는 단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가서는 구매 전환이 이루어서
깔때기 밖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깔때기가 입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너무 뚱뚱하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전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양육 단계에 깔때기가 너무 이렇게 얇으면 전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깔때기 모양이 돼야 되고, 판매 전환도 사실 너무 많이 되면 좋지만 너무 판매 전환을 많이 하려 그러면 사실 가운데 양육이라든지 모객의 크기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깔때기 있잖아요. 딱 그 모양이 좋습니다. 입구는 넓고 가운데는 적당하고 구매도 작지는 않으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빠가 제 이렇게 거 생각하시면 몰래 돼요. 꺼냈나요? 카카오톡을 못 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마케팅 자동화가 왜 나왔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것을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기계혁명, 전기혁명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지능혁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공유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는 이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혁명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사람이 이 공유한 정보뿐만 아니고 기계가 공유한 정보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가공해서 보다 유용한 정보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정보들을 다 누가 제공하는 거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제공하는 거죠. 근데 무인 자동차도 인터넷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운전하면서 무인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기계가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자동차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필요할 때만 운전자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인 거죠. 뭐 조금 벗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시대가 정보혁명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사람뿐만 아니고 로봇이나 이 기계에서 스마트 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한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고객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라든지 욕구에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해야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람 또는 기계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가공을 해서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데를 보면 여러분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보면 한번 본 영화 또는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내가 시청한 영화나 동영상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여러분한테 쫓아다니면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이제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됐다.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그런 마케팅을 못 하시는 분은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마케팅에 적용을 해보면 그동안은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게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만 수집을 해서 그 사람한테 상품을 제공을 하는 데 집중을 하셨다고 하면 아까 3단계에서 양육 단계에 이 고객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활동하는 정보에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한다든지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DB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죽어있는 데이터다. 그런 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내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내가 운영하는 랜딩페이지에 지난 몇 주 동안 몇 번 방문했는지, 방문해서 이런 웨비나에 신청을 했는지, 실제 참석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쌓여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금 SNS 자동 판매 시스템, 그렇게 하는 마케팅을 마케팅 자동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페이스북 광고도 하고 그냥 TV에 보내기도 했고 웨비나 참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활동한 정보가 저한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보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왜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는 SNS 마케팅 자동화 전략은 그동안은 내가 상품을 블로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는 뭐 키워드 광고라든지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노출을 하는 상품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너무 알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뭔가 상품을 거기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오른쪽에서 상품에서 사람한테 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전략은 SNS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S가 뭘까요? 사람이네요. 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노출하는 데 집중을 하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사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뒤에 있는 S가 서비스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도 보면 제 비슷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3분, 4분 들으시는 분도 계속 상품 노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내 고객 살아있는 고객, 죽어 있는 고객 말고 살아있는 고객들이 필요로 한 것을 찾아주는 게 이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단계 전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다지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액츄얼라이제이션. 한 번 따라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액츄얼라이제이션.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현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데이터 수집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케팅 자동화에는 죽어 있는 고객 DB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고객들의 웹사이트 활동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된다. 그런 거를 고객 경험 데이터라고 해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쇼핑몰에 몇 번 방문했는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지, 예. 쇼핑몰 말고 랜딩 페이지에는 방문을 했는지, 이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현실에 이걸 배워가지고 막 적용하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데다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코드만 딱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집이 돼요. 예. 2부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핵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SNS에서는 여러분의 컨텐츠도 여러분 거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거는 내 거다. 친구 것도 내 거다.
예, 말 되나요? 예,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포스팅을 만약에 여러분 컨텐츠를 포스팅을 해서 홍보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공유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예, 좋죠, 그죠? 예. 그래서 SNS에는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퍼뜨려주고 가져가면 좋아해요. 예. 그러면 거꾸로 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 고객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면 예,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주소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만 해주기만 해도 여러분이 엄청난 예, 도움이 예, 기부천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더니만 감사합니다. 뭐 댓글을 좋아요 뭐 이렇게 다시면 이 고객은 이런 정보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매칭이 딱 되잖아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뭐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고객이 정답을 가르쳐 주면 그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류의 고객은 이런 컨텐츠 가치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매칭이 되는 거죠. 아까 전략에서처럼. 자, 요 아다지 요까지는 수동으로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은 나의 머리를 이용하는 거고 도구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이 아다지오 시나리오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예, 이 시나리오 하나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 하나가 10명의 영업사원 부럽지 않다 그죠. 1년 내 잠도 안 자고 24시간 영업을 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다지오 4단계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살펴보면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커지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CPC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Cost per customer. 안 따라하시네. 따라해 보세요. Cost per customer. 고객당 비용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Earning per customer. 고객당 수익. 간단해요. 전체 비용을 고객수로 나누면 돼요. 그냥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다. 고객이 10명이다. 그러면 10만 원이죠. 한 명당. 그 다음에 수익이 전체 수익이 100만 원이다. 고객이 10명이다. 그러면 수익이 한 사람당 10만 원이죠. 그럼 똔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매출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비용 대비 수익이 똑같은 거죠. 만약에 내가 100만 원 1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때려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한 번 더 해본다. 그만둔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주목구구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더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60만 원 수익이 생겼다. 그럼 다음 달에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해봐요? 조금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해봤더니 100만 원 들어갔는데 70만 원 수익이 됐다. 그럼 그만둘까요? 3개월 동안 했는데 손해봤는데?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계속 할까요? 전문 용어로 똔똔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달 정도 걸릴까요? 한 5, 6개월 걸리는 거죠. 그럼 내가 5, 6개월 동안 손해보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예측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비용 대비 수익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내가 첫날 100만 원 비용을 들였는데
200만 원 수익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네, 더 넣어야죠. 그죠? 비용을 늘려야죠. 그럼 비용을 얼마로 늘릴까요? 110만 원요? 예, 소심하시네요. 예. 100만 원 비용을 들였는데 200만 원 수익이 들었다. 두 배로 올려야죠. 두 배로. 200만 원 내가 그럼 비용을 올렸어요. 근데 400만 원 수익이 생겼다. 어떡할까요? 또 400만 원을 올려야죠. 그럼 아무래도 조금씩 줄겠죠. 400만 원 넣었더니만 700만 원 수익이 생기고 800만 원 올렸더니만 뭐 좀 더 줄고 언제까지 늘릴까요? 똔똔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비용 대비 수익이 작아도 똔똔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플러스가 되게 해야 되고 비용 대비 수익이 크더라도 비용을 늘려서 똔똔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럼 본전이 될 거 아니냐? 자, 그 숫자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환율을 높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100만 원 비용을 했는데 100만 원 수익이 생겼는데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수익이 생겼을 때 지금 매출, 인터넷 매출은 방문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예요. 예. 그래서 매출을 높이려면 방문수도 높여야 되고 전환율도 높여야 되고 객단가도 높여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근데 보통 방문수를 늘리면 비용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광고비를 늘리면 조회수는 느는데 광고비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늘리면 전환율이 또 줄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회수 대비 객단가, 조회수 대비 객단가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종속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환율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것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환율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100만 원 비용에 100만 원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전환율을 2배로 높이면 100만 원 비용 대비 수익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오는 거죠. 100만 원에서 수익이 200만 원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을 2배로 늘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익이 돼서 똔똔이었는데 전환율이 2배로 됐더니만 100만 원 비용 대비 200만 원 수익이 생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원 비용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 그죠? 그럼 200만 원에 400만 원 수익이 돼요. 200만 원 비용을 또 400만 원을 올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이 큰 게 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죠? 그래서 비용 대비 수익, 단돈 하루에 5천 원, 만 원을 광고를 하더라도 비용 대비 수익이 크게 만들면 크지 않더라도 전환율을 높여서 크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을 2배, 4배로 늘리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서 수익을 늘려나갈 수가 있다. 예. 그게 블로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는 목적이 뭐가 목적이에요? 물론 전환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블로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이면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문자 수를 유지하려면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핵심 1단계의 랜딩 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100만 원 비용을 들였을 때 100만이 수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전환율을 2배로 높일 수 있게 컨텐츠를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방문한 사람들이 뭔가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죠? 새로운 컨텐츠를 블로그처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문한 사람들이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게 이 랜딩 페이지의 컨텐츠를 갈고 닦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 대비 1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를 내용을 갈고 닦아서 100만 원 대비 200만 원 전환율이 2배로 올리게 하면 어떻다고요? 매일매일 200만 원, 400만 원
방문자의 전환율을 방문자 수를 늘려서 매출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케팅 자동화는 한마디로 인공지능 도깨비 방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는 방법 다 아셨죠? 예. 다 아시죠? 예. 겁 나와라 뚝딱 하는 거죠. 예. 그냥 뚝딱 하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가설을 잘 만드셔야 돼요. 가설. 아까 내가 타겟팅하는 잠재 고객을 누구를 타겟팅을 해서 어떤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전환을 할 것인가, 이 타겟팅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디퓨저 방향제 예를 많이 드는데, 방향제가 필요한 경우가 그냥 냄새 좋게 하려고 필요하신 분도 있고, 좀 특별하게 방향제를 이 사우나 할 때 음악도 좀 힐링 음악을 틀고 냄새도 좀 나서 좀 힐링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디퓨저를 선물용으로 선물하려고 사시는 분도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디퓨저를 선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10개를 구매하면 5개를 끼워줄 테니까 그 선물 받는 사람들이 이 디퓨저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선물용에 같이 활용하는 방법까지 판매를 할 테니까 구매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100만 원 비용 대비 수익이 200만 원이 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라라고 토끼 방망이를 뚝뚝딱 두들기면 이루어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믿는 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아직까지 그렇게 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믿고 따라 하시는 분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해봤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해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 예.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해보니까 다 잘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같이 주로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이 원해서 같이 해보자 그러시는 분하고 같이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목요일이 이제 마스터 기초과정이잖아요. 예. 요 마스터 기초과정 수료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날 심화과정에도 이제 참여가 가능해요. 수료하신 분만. 예. 4번 다 참석하신 분만 수료증 드려요. 예. 그렇게 하신 분만 심화과정 참석 가능하고요. 이제 심화과정에 오신 분이 만약에 이 겁나와라 뚝딱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도 쓰는 거 도와드리고, 실제로 그 마케팅 자동화 지원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 지원을 받아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내용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설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아까 전술이 아다지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마케팅에 접목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시. 그렇지 않고 그냥 배워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성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죠. 배워서도 하고 여러분 사업에 활용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이 2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자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마케팅 자동화 구축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체크를 해보면 50분이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만에
빨리 마치고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면 뭐 2개월 만에 4억 매출 올려주는 랜딩페이지 사례, 뭐 광고비 대비 400%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례, 3주 만에 1,500명 잠재 고객 모아주는 사례. 그래서 사실 2개월 만에 4억 매출 올리는 거는 이 비용 대비 수익으로 따져갖고 아까 제가 똔똔이 될 때까지 뭐 해라 그랬는데 주로 저는 1년 사이클로 봤을 때 비용 대비 수익이 거의 10,000% 되는 것만 해요. 10,000%. 하여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나중에 마스터 과정 수료하시고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10,000% 로아스라고 하죠. 비용 대비 수익이 100만 원을 내가 비용으로 썼다 그러면 10,000%면 100배잖아요. 100배. 그럼 얼마죠? 수익이? 100만 원 수익을 비용을 썼다? 얼마죠? 1억이죠. 1억. 산수가 안 되시네. 100만 원 비용 되면 1억 수익이 나는 것을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자동화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 대비 수익을 10,000% 하려면 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10,000%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면 어려울까요? 제가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화의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반환을 하셨네. 잠깐 사이에. SNS 전략이라고 그랬죠. 상품을 파는 마케팅이 맞나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럼 뭘 하는 거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10,000%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뭐 찾아오면 되긴 한데 교육을 들으시고 하나도 이 적용이 안 되신 거죠. 어떻게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뭔데요? 이 판매하는 상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10,000%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마케팅 자동화의 달인이 되셨으면 여러분은 달인이 되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오늘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화의 달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디퓨저 상품을 100만 원 광고해서 1억 수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답 안 나옵니다. 자, 내가 판매하고 있는 디퓨저 상품을 어떤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제가 10,000%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이 가설을 찾아내서 겁나와라 뚝딱 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세요? 3분 대답하시네. 뭐, 믿으세요? 지금 60분 중에 한 30분 대답하신 것 같아요. 70분 정도 들어오셨네. 대답하신 분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얘가 10,000%를 벌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용 대비 100만 원을 투자하면 400만 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캠페인을 통해서 3주 만에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 보면 3주 만에 1,500명 잠재 고객을 모아서 매출 쇼핑몰 매출 전환을 하는 사례. 그래서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막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동안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할 때는 따라하면 잘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 핵심 역량, 가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시작이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문제점, 욕구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벤치마킹 백날 봐봐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아내면 여러분 상품도 잘 판매가 되고, 자, 그게 비용 대비 수익이 100만 원 대비 200만 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 물건 가져와서 다 판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 거 많이 봐봐요. 별 소용없다. 물론 뭐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수준에서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실행을 해서 여러분 사례를 만드셔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서로 협력을 해서 더 많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꾸준뽕 판매하시는 분인데 단순하게 스마트폰으로 고객 관리하는 거를 스마트폰의 그 주소록과 그다음에 구글 주소록을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지금 마케팅 자동하고 연동을 해서 지금 휴대폰에서 전화번호 고객 DB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카톡으로 알림톡으로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당장 가면 놀래잖아요. 계산하자마자 막 날라가면. 식당에 딱 왔는데 오늘 주소록에 저장을 딱 하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어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가족하고 같이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오늘 방문한 사람들을 내 휴대폰에 전화번호만 저장하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자동으로 카카오 알림톡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고객에 따라서 문자, 알림톡, 이메일을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가능한데, 이 도구를 집중으로 배우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도끼자루 섞는 줄 몰라요. 전략이 뭐라고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는데 SNS나 이런 문자, 카톡, 이메일이나 이런 캠페인 같은 도구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캠페인 도구, 이 문자 도구, 스텝 문자, 스텝 메일 이런 거 백날 배워봐야 활용 못 하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타겟팅,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SNS 자동 판매 시스템으로 증명된 사례들을 보시면 소책자를 이용해서 전환하는 경우에 방법, 그 다음에 감사 문자를 활용해서 B2B라든지 쇼핑몰에서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탬 문자로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료 세미나 교육 간담회로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료 설명회 신청으로 매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게 검증이 된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에. 그래서 뭐 B2B 기업들도 지금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비즈니스 했던 거를 지금 옛날처럼 했다가는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온라인이 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프라인만 하는 데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매출이 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니까.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고객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B2B 하시는 데는 가능하면 온라인 쪽으로 자꾸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은 B2B에 오히려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2B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SNS 자동 판매 시스템 3단계 구조가 모객, 양육, 판매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B2B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고객 만나면 명함 주고 받잖아요. 전화번호 받는 거란 말이에요, 모객.
그 다음에 전화번호 받으면 B2B 사업 어떻게 하세요? 식사도 하시고 골프도 치고 예, 뭐 술도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게 양육 단계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유용한 역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제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 전환하잖아요. 근데 지금 B2B를 그렇게 했다가는 신발값도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전환 양육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맨날 영업하려고 식사할 때 만나는 메시지를 랜딩 페이지로 잘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으시면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착착착착 그걸 미리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밥 먹고 저녁 먹고 술 마시는 거 대신 랜딩 페이지가 영업을 대신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 연락이 온다니까요. 이런 거 제안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그분은 이미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일일이 또 제안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제안서를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탁 세팅을 해놓으면 제안서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마케팅 자동화가 자동으로 영업이 돼서 매출 전환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이런 모든 영업 마케팅 행위를 이 도구를 맡겨서 하면 여러분 시간이 80% 이상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 집에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고객이 또 필요로 하는 컨텐츠, 그 고객이 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찾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제안서 있는데 그거를 뭐 줬냐? 이게 아니고 아까 디퓨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객이라도 이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타겟 고객별로 제안서를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3개 그룹에 맞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제안을 딱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1번 유형의 제안서를 딱 보내고 이 사람은 2번 유형의 제안서를 딱 보내고 이렇게 해야 들어간다. 이게 이제 딱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1년 12달 자동으로 돌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온라인에서 유입해서 이 랜딩 페이지가 제가 자동으로 막 영업을 해서 1번, 2번, 3번 유행을 자동으로 막 갈라가지고 거꾸로 나중에 제안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안서 신청해 볼래? 예스 하면 1번, 2번, 3번 중에 딱 날아가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 필요하면 전화 줄래? 그러면 저는 상담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사람이 방문했던 모든 정보를 보고서로 탁 뽑아가지고 상담할 때 이 사람을 엑스레이 보듯이 보면서 상담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기존의 B2B 방법이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는 너무 혜택을 누렸던 거예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3,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공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하고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성비가. 그런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 영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패싸움 1대1으로 싸울 때 전략이 뭐예요? 한 놈만 팬다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깔때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깔때기에 담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한 100만 명 정도,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만 5천만 명 중에 잘 걸러서 10만 명 정도만 잘 깔때기로 구성을 해 놓으시면 평생 그 10만 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출 올리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의 3가지 핵심 노하우를 보면 간단합니다. 고객의 문제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상품이 좋다고 떠드는 사람은 이미 구시대 사람이다. 그치?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관심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점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점, 특히나 그 아픈 페인 포인트, 고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집중해 주거나 또는 고객의 욕구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다거나 예.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밖에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또 정부 지원 사업들이 생겨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지금은 쉬고 있어야 되는데 연말쯤 되면 괴롭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주말에 어디 가서 힐링을 하면서 푹 쉬다가 오는 데 있으면 좀 좋은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제시를 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디 1박 2일로 가서 푹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아마 이런 게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수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상품을 여행 상품을 만드시면 대박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도 변하지만 이 비대면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환경의 고객의 문제점을 아까 여행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의 이 사업이 유일하고 차별성이 있고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 노하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한데 고객의 문제점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일단은 체험을 해보게 해야 된다 그죠. 쉽게. 예. 그래서 부담이 없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객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수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하겠죠 그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볼래? 예, 안 하겠어요? 하죠. 예,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급부를 정하고 이 정보를 받는 게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이게 통한다 싶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판매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3단계. 이게 잘 되면 이때서부터는 이 스토리를 알리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무료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셔야 예. 하지 마라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저절로 자동으로 고객을 모으고 저절로 판매하는 세 가지 핵심 노하우. 저절로 고객을 모으고 자동으로 판매하는 아주 단순한 세 가지 핵심 노하우다. 이렇게 세 가지 쉬운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실행을 하세요. 예,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 고객 모집을 위한 무료 오퍼 도구들은 이런 형태의 뭐 소책자, 뭐 다운로드, 뭐 화이트 페이퍼, 가이드, 체크리스트, 동영상, 뭐 킷, 뭐 웨비나 지금 웨비나 하고 있잖아요. 케이스 스터디, 사례집, 뭐 샘플, 뭐 스펙,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주로 이제 고객들하고 많이 해본 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증명된 5가지 샘플들이다 그죠. 이게 인간 자석이다 그거죠. 예. 그래서 소책자를 통해서 하루에 한 100명씩 모으는 거, 그다음에 경품을 가지고 하루에 100명씩 모으는 거, 뭐 소셜 프로모션을 통해서 모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회원가입을 통해서 하루에 10명씩 모으고, 그다음 세미나 아까 하루에 한 명씩 모았는데 이틀 동안 10명 모아가지고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예. 그다음에 이제 고객 공략 시나리오 예를 보면 아까 1, 2, 3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1단계에서는 SNS 홍보 또는 광고를 통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DB,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은 가지고 있는 DB로 모든 루트를 통해서 모객을 하는 게 1단계. 퍼뜨리고 랜딩 페이지를 이용해서 아까 반대급부를 제공해서 모객을 하는 게 1단계. 고객 DB 수집이 되면 2단계에서 그 사람이 보다 관심 있는 캠페인, 뭐 아까 그 세 가지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 1, 2, 3번 선물용을 위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선물용을 위한 레시피를 궁금하면
1번, 힐링을 위한 레시피를 원하면 2번, 그냥 디퓨저 활용 방법을 원하시면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이 주변에 머물게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리텐션 전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을 주변에 머물게 있게 하면서 무료 체험을 하면서 내가 그 상품이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2단계에서 캠페인도 하고 아까 스텝 문자 같은 걸로 스텝 메일 같은 걸로 이제 컨텐츠를 보내줘서 이렇게 바꾸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이 아까 캠페인 저가를 고가로 판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매 전환을 한다든지 크로스 셀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전 이벤트를 한다든지 연말이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매하고 반복 구매하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시나리오를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 중심으로 이 10만 명 정도의 깔때기 파이프라인에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에 들어오게 해서 이 10만 명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주변에서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서 10,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구매하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이 만들 수만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마리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자동으로 돌리면 10명 영업사원이 부럽지 않다. 요거를 구축하는 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자동 회원 모집, 두 번째 자동 스텝 문자, 세 번째 자동 상품 판매, 네 번째 자동 쿠폰 발송.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자동 회원 모집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전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동 상품 판매는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쇼핑몰에 들어가는 재밌는 거리를 줘서 쇼핑몰로 들어가서 전환하는 경우, 스텝 문자는 여기 와서 스텝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아이템 상품에 따라서 고객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서 큰 틀은 요거지만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조금씩 변형이 돼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이 4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내 상품, 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경우다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상 지금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뒤에 배경이 잘 보이세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을지로 상가인데, 지금 심화과정 매주 금요일 날, 이 마스터 과정 수료하시면, 이제 심화 과정을, 수료증을 보내드리고,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9시, 을지로 3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야 과정을 진행을 해요. 매주 화요일 심야 11시부터 12시, 밤 꼭두 새벽에 1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은 심화 과정 하시면 이거 사업화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지방에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심화 과정하고 심야 과정은 둘 다 심화 과정인데 요거는 보다 사업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고 이거는 사업보다는 또 도구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쭉 해주셨는데 단톡방에 지금
질문,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쭉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 오늘 교재는 없는지요? 예. 이 발표 자료하고, 동영상하고, 기타 교재는 정부 지원 신청하신 분만 제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신 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년 동안 반복 교육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공을 하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교재 가지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잠깐 봤던 서비스인데요. 이런 마케팅 툴과 같은 건가요? 혹시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뭐 그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기 위시펀드 마케팅 자동화가 이게 국내 최초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고요. 이게 본사가 캐나다인데 제가 2012년부터 국내에 소개를 했고요. 이런 서비스가 한 300개가 넘어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여튼 300개가 이상이 되고 그 중에 거의 뭐 국내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어요. 국내에 한 서너 개 정도 있어요. 최근에 생겼는데 기능이 뭐 일부만 있고 막 그래요. 뭐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300개 이상의 도구가 차별성이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차별성. 왜냐하면 제가 아까 SNS 전략이 써야 된다 그랬고 아다지오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사람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다, 그죠? 이게 80% 이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구가 지금 목액하는 랜딩 페이지가 뭐 어떤 게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스텝 문자를 보내고 뭐 알림을 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캠페인을 하는데 이런 게 뭐 좋냐 나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00개 중에 어떤 걸 쓰더라도 똑같다. 됐나요? 답이. 그 다음에 아다지오가 지금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타겟팅 하시고 컨텐츠 고민하시고 캠페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연결할 것인지, 그래서 요거를 자석과 시나리오라고 한다 그죠. 자석과 시나리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간 자석을 잘 만들어서 사람, 내가 원하는 타겟들이 모여 있는데 탁 던졌더니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어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도구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마케팅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고 지금 오늘의 주제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마치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고객 1만 명 도전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트래킹 코드라고 있죠. 여기서 위시폰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 기본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 코드를 넣으면 위시폰드 내에서 자동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막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픽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페이스북 픽셀은 이런 거를 넣으면 방문한 사람을 리타겟팅 광고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보면 맞춤 전환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위시펀드에도
이런 맞춤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매 완료된 거를 이 기본 이벤트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맞춤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구매 완료됐다라는 정보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얼마짜리를 구매했는지 여러분이 세팅하는 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아까 고객 경험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URL 방문 정보는 웹사이트 방문한 정보만 가지고 수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클릭했는지,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는 여러분이 이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넣어서 이 내용만 바꾸시면 어마어마한 고객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 자동으로. 그럼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조건을 주면 지난 3주 동안에 장바구니에 2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한테 지금 쿠폰을 보내줘라.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드라고 보는데 보면 이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대별로 그 사람이 방문한 이벤트, 기본 이벤트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맞춤 이벤트도 세팅을 하시면 추가로 뜨는 거고, 이 모든 이벤트를 AND OR 교집합, 합집합을 하시면 여기 있는 조건을 줘서 합집합을 하시면 액션을, 여러분이 원하는 액션,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카오톡을 보낸다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보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게 뭐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 고객 방문 활동, 고객 경험 데이터를 조건을 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까 디퓨저 1번, 2번, 3번 만들어 놨으면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1번 제안서가 날아가라, 이런 조건이면 2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마케팅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현업에서 실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고객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잠재 고객 1만 명 모으는 걸 도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방문자 수, 전환 수, 전환율을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잠재 고객을 계속 늘려나가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휴대폰, 이메일, 전화번호 10,000개 모으는 거는 네이버 카페라든지 웹사이트에 블로그 검색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롤링 도구들 있잖아요. 하루만 하면 100만 개, 1000만 개도 막 끌어 모으잖아요. 하루 종일 돌리면. 그런 거는 죽어 있는 데이터다. 의미 없는 데이터는 아니고 죽어 있는 데이터. 그럼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 그 데이터를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방문을 하게 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뽑아내서 고객 경험 데이터를 쌓아서 내가 100만 명, 10만 명이 있는 DB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물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힐링을 좋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사람이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사람이 한 번 이상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이렇게 태깅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관심사 또는 관심 선호 채널 또는 구매 주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도출이 돼서 그 정보를 여러분이 보유하고만 있다면 한 명당 몇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 얼마에 매각됐는지 아시나요? 예, 한 4조 원 가까이에 매각이 됐죠. 예, 그래서 보통 벤처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맵시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맵시의 앱 사용자들은 싱글 남성들이 주 고객이래요. 한 10만 명 모여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타일을 잘 못한대. 그래서
이 봄철이 돼서 스타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해서 추천을 딱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셋대로 다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매출도 크지 않은데 한 2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가 하도 자랑질을 하길래 그럼 10만 명 도대체 어디서 모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비밀이다 그러더라고요. 비밀인데 그 투자를 어떻게 받았냐?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설명했죠. 그래서 핵심이 고객 DB인 것 같은데 지금도 잘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10만 명이 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싱글이면서 스타일을 잘 못하면서 추천만 하면 막 돈을 쓸 것 같은 사람 모으니까 10만 명 가치를 20억이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DB만 가지고 20억의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잠재 고객 1만 명 모으는 거를 3개월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 그죠. 그래서 뭐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한데 하여튼 뭐 1000명만 가지고도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10만 명이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 과정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느낌을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잠재 고객 1만 명에 도전을 하실 분인데 뭐 10,000명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SNS 자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 자동화를 실행을 해보시고 사업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그때 실행하실 분들은 수료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참여하시는 분 중에 반복 교육으로 들어오신 분은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시작하고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사전에 참관 또는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다음 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안내를 다시 드릴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은 수료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템플릿을 이용해서 뭐 뚝딱뚝딱 만들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랜딩 페이지 또는 양식을 만들면 한 줄 코드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 블로그 또는 뭐 협회, 단체 이런 데 게시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막 설명 적고 양식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모든 정보가 한 군데 다 취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 마케팅 워크플로우가 자동응답, 핫리더블유, 팔로업, 장바구니 결제 비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아까 고객 경험 데이터를 막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예 마케팅 테이블을 만드셔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고객을. 그래서 랜딩 페이지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맹점 메뉴를 클릭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막 해서 해보면 깜짝 놀래요. 지금 20펀드.co.kr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몇 년 전에 세팅을 하고 한 달 지나서 궁금해서 점수가 100점 이상인 사람을 딱 뽑아봤더니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점 이상인 사람은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0점에서 100점 이를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만간에 제가 알게 될 사람을 미리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50점에 100점인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은 제가 조만간에 알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분이 연락을 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알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거꾸로 연락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알려고 연락할 거야. 이러고 연락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뭐죠? 그 영화 있었잖아요. 마이너리티인가? 살인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막막으로 다니는 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미리 올 거야 그러면서 찾아가서 나중에 오지 말고 미리 와라고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인간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소책자를 활용을 해서 뭐 카페 DB 추출해서 타겟팅하고
페이스북 광고하고 랜딩 페이지 이용해서 무료 퍼주고 구글 지도 리타겟팅하고 스텝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증명돼서 방법이 있다. 그다음 경품 추첨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방문자들을 타겟팅을 하고 전환 광고 통해서 랜딩 페이지에서 주고받고 접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니까 주로 효과가 있더라. 그다음에 프로모션 하는 경우에는 매장 방문 고객을 타겟팅을 해서 지역 이용자 방문해서 일단 현장에 온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서 온라인하고 연결을 하고 온라인에서 다시 또 재방문하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친구들을 끌어모이고 이렇게 경품 추첨했더니만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하는 경우에는 관심사 타겟팅을 해서 페이스북 트래픽 광고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더니만 카페 가입도 하고 블로그도 유입하니까 기존에 카페 블로그 유입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 아까 이게 400% 성공하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 전환 세미나 하는 경우에도 타겟팅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증명된 방법을 그럼 이거 남들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야지. 5가지 줄거리는 같은데 사람마다 세부 컨텐츠와 세부 내용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캡처하고 뭐 이거 해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예, 내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로 한 거와 서비스는 다 다르다. 이 구조는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지만 느낌이 오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시간에는 그 느낌이 오기 위해서 해보는 거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한테 타겟팅 고객이 필요로 한 것과 실제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찾는 방법을 제가 도와드리는 방법은 이거를 도구를 어떤 도구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드린다. 예. 근데 단 조건은 가설을 세워서 질문하셔야 된다. 도깨비 방망이 사용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 나는 이런 거를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페이스북 광고해서 소책자 해서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 지금 5만 원으로 100명 이렇게 모으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SNS 자동 판매 시스템 SNS 자동 판매 시스템 SNS 자동 판매 시스템 마케팅 자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SNS 전략에 대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서비스 형태로 찾아서 연결해 준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바로 천천히 현실에서 고객의 문제점에 집중을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공하고 고객 가치를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을 한다. 그래서 배워서 하려고 하면 어렵다. 실행을 하면서 연결을 한다. 그 다음에 10만 명 잠재 고객의 평생 내가 사업을 하실 거면 내 고객 10만 명 정도는 도전을 해보시라. 한꺼번에 10만 명 도전하기 힘드니까 10,000명을 도전을 해보시라.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SNS 자동 판매 시스템 실제 그래서 오늘 대략 이제 시나리오 잠깐 한번 보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양육 콘텐츠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러면 스텝 문자나 스텝 메일 같은 거 할 때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걸 추적하고 내가 이 비용 대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비용 대비 수익을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목표 대비 내가 100만 원 비용에 100만 원 수익이 나게 하려면 어느 포인트를 내가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로 활용하는 노하우, 핵심 전략, 그다음에 실제 연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3단계, 4단계는 실전
세 번째 랩은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실제 계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부터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예, 가능하면 자 그러면 참석하신 분은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인사말 남겨주시고요. 단톡방이나 여기 인사말 남겨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한 30분까지는 질문하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단톡방 남기시고 질문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부동산 쪽 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성함을 예, 먼저 성함. 예, 저는 강재훈이랍니다. 강재훈 대표님. 예, 저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인데요. 그 부동산 중개는 아무래도 B2B보다는 B2C가 주가 많겠죠. 이런 경우 아파트를 중개하고 땅을 중개하고 상가 오피스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 위시펀드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 사용한 사례라든지 지금 이용하고 계신 업체나 개인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업무 자동화나 마케팅 자동화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부동산 중개 쪽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분양보다는 주로 일반 중개 쪽이 많습니다. 그 중개는 지금 상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이제 두 부류인데 분양이 있고 이제 중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예.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고 분양은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경우에 성공 사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객단가가 높잖아요. 예, 분양 쪽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비용 대비 수익이 충분히 보상이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더라도 효과만 있으면 무조건 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근데 이제 몰라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대행을 시켜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보통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시는 분은 소문 안 내고 돈 잘 벌어요. 네. 자 그런 거고 중개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중개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상품 판매하는 걸로 접근하시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고객 DB를 모아서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그 아이템을 조금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하시는데 조금 확장하면 재테크, 투자 이런 쪽으로 뭐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수익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고객들을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뭔가 컨설팅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고객 DB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컨텐츠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망 고객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대표님을 찾을 수 있게 그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그림인데 이거 뭐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작만 되면 대박이다. 그죠? 이것도. 유입은 무한정 할 수 있다고요. 무한정. 그래서 이게 비용 대비 수익이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비용 대비 수익이 그렇게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해보고 맞춰봐야 되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위시펀드라든지 지금 귀사업체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중개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알고 예. 있기에 없고, 그다음에 저기 대명 콘도 분양은 아니고, 예를 들면 대명 콘도의 그 뭐라 그러지? 중고 제품이라 그러더라고, 중고 제품. 그러니까 한번 판매한 제품을 다시 사갖고 파는 거를 전문 용어로 중고 제품이라 그러던데, 이제 이걸 해서 하여튼 뭐 직원이 하다가 이거 맞들여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청년이 20대 청년이 독립을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사실 비슷해요. 요 중개하는 거랑 얘랑. 그래서 아파트 중개 이런 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 뭐 상가 매물이라든지 일반 부동산 중개하는 거는 아마 콘도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중개는 조금 달라요. 예. 답이 됐나요? 지금 그 대명콘도 중고제품 직원 그 하고 있는 그 사이트나 랜딩 페이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사례를 갖다 저희도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될는지 예,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남들 거 백날 봐봐요. 도움 안 돼요. 예. 제가 아까 사례 속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백날 봐봐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올라가면 도움 되긴 한데 그거 봐봐요. 도움 안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타겟팅을 가설을 아까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실행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사례 찾으시는 분 자꾸 실행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예. 지금 도움이 돼서 실행을 하려고 하시면 지금 시간이 이제 여기는 많지 않으니까 요 아까 고객 그 타겟 되는 DB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례 무지 많아요. 예, 부동산 중개에서 검색해 보시면 랜딩 페이지 무지 많아요. 예. 자, 지금 다른 분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사말 안 남기고 다 가셨는데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